네, 안녕하세요, 윤 대표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공천에서 컷오프가 된 뒤 그 향후 거취가 상당히 관심을 모았는데 당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왜 이런 결정을 오늘 했을까요? 뭐 SNS에 그렇게 올린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요. 그렇죠. 어제 이제 3월 2일 날까지만 해도 그 이낙연 대표랑 만나고 해서 일요일 날에는 이낙연 대표가 원래 기자회견 하기로 한 거를 취소까지 했거든요. 그렇죠. 3월 3일 날 하기로 했는데 그게 이제 임종석하고 만나기로 해서 좀 호남 쪽에 공동 보조를 맞추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던가 봐요. 탈당을. 근데 느닷없이 어제 밤에 페이스북 새벽 오늘 밤이죠. 새벽 6시쯤에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올렸대요. 그럼 뭐 저는 가장 큰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재명한테 무릎 꿇었나요?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뭐 다음에 어떻게 보자 뭐 하는데 쉽지 않고 차후에 뭐 볼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싸그리 쫓아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좀 잘못 선택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임종석은 원래 고향이 저쪽이잖아요. 저쪽 장흥인데. 그래서 이낙연하고 임종석이가 호남에 내려가서 직접 뛰어들면은 그렇죠. 충분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뭐 그런 정도의 이번에 그 당에서 공천 배제된 사람이 뭐 홍영표, 기동민, 뭐 저 이수진, 뭐 임종석까지 합해서 원래 고향이 다 호남 쪽이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이낙연하고 같이 좀 민주연합식으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본인이 그 장흥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그 어릴 때 아기 때 그 안양으로 이사 왔어요. 그래서 안양에서 초등학교 나오고 또 하다 보니까 말이 장흥이지 뭐 장흥 가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 나가도 당선되기가 그렇죠. 어렵다. 희망이 없다고 봐야죠. 그리고 성동 뭐 중성동 갑에도 뭐 지금 전현희가 당에서 공천이 되기 때문에 여기 또 나간 것도 좀 명분이나 실리가 없고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일 큰 게 뭐 당선 자신감이 없다. 그리고 뭐 홍영표나 서른이나 기동민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달리다가 시동 꺼도 한참 갑니다. 그렇죠. 시동 끄고 뭐 10km 간다는 말도 있어요. 가는데 그렇습니다. 임종석은 지금 시동 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 뭐 2000년대 초반에 그 했죠. 국회의원을.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중간에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습니다만은 백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작해서 가능성이 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고 뭐 또 하나는 이제 본인이 당 안 떠난다고 약속했고 지난번에 분당에서 윤영찬 의원 뭐 탈당할 때 한다고 할 때 자기가 말렸잖아요. 원칙과 상식 나갈 때도 말렸잖아요. 자기가 말렸잖아요. 총선 끝나면 우리가 당권 잡고 우리가 주인인데 왜 나가냐 그렇게 설득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는 자신감이 없는 거, 두 번째는 자신의 말을 뒤집어야 된다는 그 부담감. 저는 세 번째가 좀 크지 않나 생각돼요. 그것도 후위를 도모하는 거. 후위를 도모가 제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민주당이 완전히 그 이재명 당이 돼버렸어요. 이재명 감옥 가면은 뭐 기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감옥 간들 기회가 있을까요? 지금 완전히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은 친명 그 순도 100%짜리 당이 나오는 거거든요. 금배지를 안 달고 있는데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 그렇죠. 과거에 임종석은 이재명하고 사이 안 좋다는 거 다 아는데 설 자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임종석이 오늘 그 이낙연하고 국회 약속하고 갑자기 번복한 이유를 보고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또 생각이 납니까? 손학규 전 의원이 생각이 들어요. 강진에서 너무 오랫동안 강진에서 오래 있었는데 그때 2016년에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선거 때 올라오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끝까지 안 올라왔어요. 판을 깔아놓고 안 올라왔어요. 근데 지면은 민주당이 지면은 이제 개선 장군처럼 와서 당을 새로 접수하려고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민주당이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선거 끝난 다음에 오니까 이게 되겠어요. 완전히 찬밥이죠. 그래서 민주당이 찬밥 먹고 바른미래당에 그 가서 이준석한테 개망신 당했죠. 개망신 당했어. 법인카드 뭐 쓰려고 당 대표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망신 당해서 지금 사실상 은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
칼이 달굴 때 때려서 때려라. 단련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지금 백수 임종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엄청나게 높아졌죠. 이럴 때 기세를 몰아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럼요. 저는 임종석 기회 놓쳤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은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특히 호남 같은 때는 그렇죠. 한번 돌아서면 과거 안철수도 네. 처음 나왔을 때는 8%였습니다. 그렇죠. 지지율이. 그렇죠. 그런데 2016년에. 확 돌았잖아요. 그럼요. 2016년에. 지금 호남 민심이 한 소용돌이 30일 치고 만에 있거든요. 돌아버렸어요.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연대를 이뤄서 가면 뭐 화물연대는 아니더라도 민주연대 손잡고 가면은 호남 민심이 제가 보기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는데 임종석 겁이 많은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예. 남만 시키고 자기는 안 해봤어요. 옛날에 임수경이 북한에 보내고 자기는 안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열심히 싸우라고 하고 자기는 안 가고 지금 민주당에 남아서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감 떨어지게 기다리고 그 이재명 감나무 전략이네. 네, 이재명이 감옥 갈 때 기다리고 제가 보면 기회 안 옵니다. 그래서 기회외신은 앞에는 대머리고 뒤에만 머리카락이 있대요. 앞에는 머리카락 있고 뒤에는 대머리래요. 앞에 머리카락 올 때 확 잡아야지. 조금만 지나가면 뒤에 잡으려면 대머리래요. 대머리. 손이 미끌려 버리죠. 그렇죠. 누구나 평생에 기회가 몇 번 오는데 임종석 66년생이거든요. 아직 50대예요. 예. 근데 기회는 많은데 이번에 저는 평생에 몇 번 올 기회를 저는 놓쳤다고 봅니다. 예. 설마 이재명이가 예. 당신 비례대표 줄 테니까 그냥 남지 뭐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런 이재명이가 아니죠. 그런 이재명은 그러면 아니고. 이재명이가 아니죠. 아니면은 양산에 계시는 문재인이가 예. 임 실장 네. 당분간 좀 남아서 참고 기다려봐. 기회가 또 올지 모르잖아. 이렇게 또 홍반. 그런 문재인은 지금 아무 말도 않고 저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는 중이다. 이렇게 비서진들이 얘기를 한대요. 엄중히 지켜본다. 엄중히 지켜본다는데 아무 행동도 안 하는 건데 문재인이가 얘기했을 수도 있죠. 문재인은 민주당에 대한 끈이 지금 뭐 고민정인이 뭐 몇 사람 남긴 했지만은 화투판 얘기로 말하면 흑살이 껍데기들이거든요. 당선될 그러죠. 가능성도 별로 적고 당선돼도 문재인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임종석 정도 되는 사람이 당에 좀 남아서 했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고 요새 아마 그 김경수 경남지사 감옥 갔다 와서 아직 복권 안 됐죠. 예. 뭐 이런 사람 생각이 문재인으로서는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아무튼 이낙연 예. 새로운 미래 대표가 네. 1일 날에는 네. 임종석 전 실장을 만나고 네. 또 2일에는 홍영표 네. 서른 의원을 또 만났어요. 네. 그리고 3월 3일 날 광주에 내려가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광주 출마 선언도 지금 보류를 한 채 그렇죠. 새 확장을 지금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이 임종석이가 당의 방침을 수용하기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 당의 결정을. 네. 그래서 당 잔류를 함으로 해서 새 결집에 다소 차질은 빚어지는 것은 맞지만은 지금 김종민 의원 네. 그리고 서른 네. 홍영표 네. 세 사람이 3인 협의체를 가동해서 그렇죠. 민주연대든 민주연합이든 네. 이런 새로운 결사체를 만든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상설 협의를 하도록 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낙연 새 규합에 어떤 급물살까지는 아니라 급물살이 조금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좀 규합을 할 수 있는 어떤 전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홍영표 그렇죠. 같은 사람이 딱 합류해주면은 그렇죠. 뭐 홍영표 의원도 뭐 친문 쪽에서는 그래도 영향력이 꽤 있던 사람이고. 그럼요. 뭐, 인천에서는 그래도 그렇죠. 뭐 설훈, 뭐 귀동민, 뭐 이런 사람들, 이수진도 또 억울하게 동작에서 또 밀려났잖아요. 예. 이런 사람들이 혼자서는 분노로 끝나지만은 손을 잡으면 그게 연대가 되거든요. 그러면요. 예. 뭐 연대가 뭐 화물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연대도 있지만 예. 지금 그 이재명 공천이 워낙 엉터리 공천이고 비명 행사 공천이고 보복 공천이고 예. 말이 안 되는 정말 자기 살기 위한 공천인 게 국민들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연대의 저는 개연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거기다가 뭐 새로운 미래 이낙연 대표가 만들긴 했지만 나는 당 대표나
당명까지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민주연합이든 그렇죠. 민주여대는 그렇죠. 좋다는 그러니까 거 아닙니까? 새로운 미래 때려치우고 연대 민주연대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뭐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민주연대의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는 지금 호남 민심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상당히 그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부동산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네. 민주당이 탑바스는 역시 호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기반이 붕괴되고 있다는 게 네. 지난번 27, 29일 네. 갤럽 조사를 보면은 네. 일주 전에 67%였던 것이 53%로 예, 뭐, 14%가 예. 폭락을 했는데 아주 폭락을 했습니다. 네. 무당층이 26%입니다. 네. 무당층이. 네. 그리고 제3세력이 당선돼야 한다는 게 네. 24%예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제3세력이 한 16%뿐이 네. 안 되는데 24%라 되고 무당층이 이렇게 많다는 네. 것은 민주당 지지층이 확 빠져나왔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고 특히 호남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재명이가 가만히 이렇게 치는 것을 보면은 네. 거의 호남에서 중진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가 텃밭이기 때문에 거기서 당권이라든가 대권 도전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자기가 못 해본다고 보기 때문에 이낙연부터 이제 쳤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홍영표 고창입니다. 그렇죠. 고창. 홍영표 고창. 전부. 네. 그 다음에 임종석이는 장흥이고 정이고. 예. 전해철이는 목포입니다. 예. 기동민이는 장성이에요. 장성이죠. 또 박용진 의원은 예. 전북 장수입니다. 네. 싸그리 쳐버리잖아요. 그렇죠. 이수진 거기는 전주에서 고등학교를 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호남 세력을 지금 완전히 학살을 시켜버리고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호남세가 힘을 못 쓰도록 만든 뒤에 지금 이른바 여성 트리오라는 사람들은 전부 영남 사람입니다. 그렇죠. 추미애는 대구고 전현희는 전현희는 저 통영 그쪽이죠. 통영이죠. 이현주 부산이고. 네.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 상당히 자극. 완전히 민심이 지금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호남 분들이 민주당을 지지했는데 투표한 손가락이 창피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의 정치는 뺄셈 정치. 자기 빼놓고는 다 빼놓는 뺄셈 정치죠. 예. 자기랑 도움 안 되면 당내에서 아무리 평가하고 상관없이 자르는 뺄셈 정치. 그리고 도망 정치. 예. 뭐든지 도망가잖아요. 하다못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론하자고 그래도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그렇게 토론하자고 하더니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토론하자니까 지금 꼬리도 안 보이게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는 게 적반하장 정치. 예. 뭐 선거제라든지 여러 가지도 자기 유리하게 다 바꿔놓고 국민의힘 탓이라고 적반하장 정치 하잖아요. 예. 지금 국민의힘은 덧셈 정치, 공격 정치, 도망가는 게 아니라 쫓는 공격 정치, 그리고 논리 정연한 논리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했던 호남 민심이 지금 부끄러울 정도로 해서 이게 저 이낙연 대표가 고향이 영광 법성포였잖아요. 그렇죠. 거기 굴비처럼 새끼줄 여태까지 묶여 있었어요. 근데 새끼줄 나와서 이제 풀겠다는 거거든. 광주로 가서 무등산에 가서 이제 호랑이가 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제가 보기에는 여태까지는 좀 카리스마를 좀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좀 그리고 미국 가서 1년이나 너무 오래 있다 있었어요. 보니까 그 사이에 이재명한테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도 예. 6월 달에 지난해 들어왔으면 뭔가 해야 하는데 입 딱 다물고 그렇죠. 있었잖아요. 어디 강연이나 다니고 뭐 예.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독서클럽이나 운영하고 앉아서. 그러다 보니까 한 템포 늦어버린 거죠. 그 사이에 이재명이가 다 자기 거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라이온킹 삼촌이 다 뺏은 거랑 똑같아요. 이재명이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이가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와서 하는데 저는 뭐 상당한 가능성은 있는데 진짜 지금부터가 정치력이 지금부터입니다. 중요하죠. 자기 거를 던져야 돼요. 선거는- 이재명은 자기 걸 챙기거든요. 예. 이럴 때 이낙연 자기 걸 던져야죠. 그럼 그러니까. 저는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은 자기 것을 다 챙겨놓으니까 네. 뭐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 그렇죠. 공간이 없어요. 그럼요. 그러나 선거라는 것은 결국은 선거 전에 들어가면은 네. 정말 변수가 많고 어떻게 바람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모든 것을 던져야 합니다. 네. 거기다가 권노갑 상임 네. 고문 등 지금 호남에 상당히 그 원로 중진들이 네. 권노갑 고문한테 많이 어필을 하는 모양. 네. 도대체 민주당이
이거 김대중 정신은 어디로 가버리고 완전히 이재명 당으로 변해버렸고 당 이름 바꿔야죠. 예. 호남 공천을 보니까 전부 이재명의 무슨 찐명이라고 예. 우리 뭐 일본 말로 꼬봉이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네. 쓸만한 사람 다 쳐버리고 이재명 꼬봉들만 심는데 이렇게 놔둬도 되느냐? 그래서 지금 오늘 아마 건너과 고문 등 이 과거 동교동계 원로들 한 15명이 국회에서 이 공천 파동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다는 거 보면은 아마 이런 이낙연이라든가 서른 의원 등의 그러한 움직임에 동조하는 또 힘을 실어주는 그런 해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동교동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그거든. 과거 안철수도 튀어나왔는데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동교동계가 힘을 실으니까 살아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DJ도 옛날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혼자서 생각만 하는 건 양심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우리나라 그 정당의 절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 국민이 막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민주당이 저렇게 파행 공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민주주의의 큰 위기죠. 그건 우리나라 민주당의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절반이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범죄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엉터리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연하게 나무라고 바른 길로 가고 또 이재명 이런 측근들하고 이재명을 축출해야죠. 축출해야죠. 이거는 배신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반역은 해야죠. 그래서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죠. 그렇습니다. 저는 참 임종석 그래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 전대부장도 하고 그래서 뭔가 결기가 있을 줄 알았더니 홍영표만 하더라도 고든 정치 정면 돌파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탁 내걸었지 않습니까? 홍영표는 이제 일어설 때다. 그런 얘기도 이렇게 횃불을 들었잖아요. 임종석은 이재명의 그 마력인가 괴력 앞에 그냥 딱 무릎을 꿇어. 이런 인간이 어떻게 홍영표가 옛날에 노조위원장을 해서 그런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소설이 있거든요. 카잔자키스라고 소설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인노련은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거기 카잔자키스 그 묘비 명이 그 묘비에 고인이 소설가가 죽기 전에 자기 묘비에다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나는 자유다. 이거 써놨어요. 근데 홍영표가 그 당 공천 떨어지고 나서 그걸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유롭게 이 나라 정의를 위해서 이 이재명 당 엉터리 같은 거를 부수기 위해서 나는 준엄하게 나는 행동할 거다. 이런 걸 나타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임종석은 그냥 현실 수능적인 그 전대부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참 좀 안타깝죠. 저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합니다. 전대부장하고 그 후로 젊은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가지고 순풍을 탔기 때문에 험한 꼴을 보지를 않았어요. 그렇죠.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선거전도 안 하고 거기는 성동이 원래가 야세가 강해갖고 그냥 당선되는 지역 아닙니까? 아마 한 30대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살고 또 뭐 편하게 또 접대받고 공짜 골프 치고 뭐 재밌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쟁력이 없는 거죠. 투쟁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럴 이낙연이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겠다는데 이재명이가 금방 끝납니까? 저는 감옥 가서도 안 끝납니다. 이거 이번에 공천한 거 보세요. 나는 감옥 가더라도 내 측근을 통해서 민주당을 계속 지배할 거다. 이재명이가 지금 누구 본따는 줄 아세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있잖아요. 룰라. 감옥 갔다 왔는데 다시 재판에서 번복해가지고 다시 대통령 나와서 됐잖아요. 지금 아직은 젊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60 아닙니까? 두 번 떨어져도 그렇죠. 70이 안 된다는 거. 룰라는 한 80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갔다 와도 뭐 기회 많아 하고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어떻게 보면 음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감나무 밑에서 그 떨어지기 기다린다 임종석. 참 정치적인 식견이나 소견이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제일 모양 빠지는 사람이 윤영찬하고 임종석이에요. 그러네요. 윤영찬은 원래 난리치다가 자기 경쟁자인 현근택 변호사가 성희롱으로 공천 못 받을 위기에 처하자
원칙과 상식 기자회견하는 몇 시간 전에 나 남을 거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지금 하위 10%인가 20% 들어서 지금 위기에 좀 빠졌잖아요. 공천 못 받을 거예요 아마. 임종석이는 네. 이낙연한테는 그러면 왜 탈당한다고 약속을 해? 그러니까 임종석은 저렇게 하룻밤 약속해놓고 하룻밤 사이에 또 뒤엎고 이런 모양 빠지는 사람. 위기나 격변기에는 항상 저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나 격변기에는 위기를 닥쳐봐야 사람의 그렇죠. 무게라 그렇죠. 그것을 압니다. 그렇죠. 지금 이재명 당이 말로서 고쳐지는 당이냐 이거죠. 행동으로 해서 부숴야죠. 부수는 방법은 옛날에 2008년인가요? 그때 친박 연대 14석을 했잖아요. 그런 결기 때문에 그때도 살아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거를 좀 안 하는 모습이 아깝죠. 예, 그렇습니다.